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서연입니다. 오늘 시간은 법인과 회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식 PM님, 네. 법인과 회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먼저 법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주주가 임원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원은 보수와 퇴직금, 유족보상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관의 별제형식으로 임원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인의 구성 요소에는 이 주주, 임원 외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 직원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거래처, 금융기관, 채권자, 과세관청 등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잘 운영되는지 아닌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객관적인 지표가 회계 기준입니다. 법인 회계의 특징은 복식부기, 재무제표로 요약됩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에 회계하면 재무제표가 생각납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제표는 기업이 회계년도가 끝나는 때 결산보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회계보고서를 말합니다. 통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4대 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재무상태표는 결산일 기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손익계산서는 한 회기, 즉 1년 동안 회사가 이룬 사업적 성과를 나타냅니다. 현금흐름표는 한 회기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며 기업이 현금을 어디에서 창출하였고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2월 이익잉여금과 단기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통상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나게 되면 다음 해에는 해당 수익이 자본계정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포함됩니다. 재무제표를 논하자면 차변, 대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차변, 대변은 부기의 원칙으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되며 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표시됩니다. 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데요. 이게 복식부기의 원리입니다. 또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고요.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고 부채는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네, 법인여금을 하는 입장에서 재무제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부채 비율을 먼저 봅니다. 다음은 당좌 자산에 현금 보유액과 대여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 주임종 단기 대여금, 가지입금 등으로 표기되며 모두 가지입금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특히 영업의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은 큰데 대여금도 없고 현금 보유액도 없는 경우에는 매출 채권에 가지입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은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지입금은 당좌 대출 이자율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해당 이자는 연말에 대표님께 상일 처분하여 소득세 및 건보료가 증가하고 법인에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으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 대출금 대비 가지입금 비율만큼 지급이자 순금 불산입으로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아, 가지급금은 그런 불이익이 있군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비유동 자산 중에는 투자 자산 중에 장기 금융 상품이 있는지, 또 부동산이 전체 자산 대비 보유 비율이 몇 프로인지, 유동부채에 가수금이 있는지 여부, 또 자본 계정에 자본 거래로 인한 것들이 있는지, 이는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또 이익준비금 유무를 통해 배당 이력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로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등의 규모를 확인하고 판매관리비 내 보험료 계정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 정도를 확인하여 적정한지 또는 법인세 절감 여부를 검토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R&D 세액공제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참고로 R&D 세액공제는 법인세 최저한세 7%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자본변동표나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서 회사의 이익금 환원한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을 구성하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5가지 세부 항목에 따라 기초잔액을 표시하고 이번 기의 변동사항을 가감한 후 기말잔액을 표시하는 형태로 작성하며 자본 계정 전체를 보여주는 데 반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2월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당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에 제한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과 외관 법인 이런 구분이 있던데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직원수 100명을 기준으로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관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외관법인이 되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더 정확하고 엄격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인과 회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계 세부 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